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이더라고.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성공은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제 신념이고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는 가장 역시 근본적인 문제를 또 생각을 해보면요.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오늘 모신 분은요, 퍼시스턴트 라이프 책의 저자시죠? 김용욱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용욱입니다. 일단 제가 이 소개 프로필을 보니까 정말 뭐 대단하신 분인데, 일단 뭐 울산대 의과대 입학해가지고 네. 본과 1년 만에 휴학하고 다시 네. 서울대 공대로 가서 공학자가 돼서 뭐 우등 조기 졸업을 하시고 네. 또 메릴랜드 대학으로 가서 최단 기간인 6개월 만에 박사 자격 시험을 예. 통과하시고, 이거 참. 그리고 네, 하여튼 뭐 공부를 엄청 잘하시는 뭐 약간 천재 같으신 분인데, 어쨌든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입학 2년 반 만에 또 바이오 필름 센서 연구로 공학 석사 학위를 받으면서 뭡니까? 네이처 지에도 이제 논문이 등재가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제 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의학을 공부하셨던 분이 공학도로 전환을 해가지고 또 네. 이제 성공적인 어떤 길을 걸어오셨으니까 네.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이 아시는 기업이죠. 시젠에서 또 기술개발 팀장으로 일을 하셨고요. 혁신 팀장으로. 네, 맞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프로필이 아주 화려하신데 그게 이 퍼시스턴트 라이프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인생을 뭐 지난 24년간 약 9가지 도전으로 이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대는 한국은 비슷하니까. 근데 이제 24년간 9가지 도전이면 평균 2년마다 한 번씩 도전을 하는 건데요. 근데 그것에 저의 그런 여러 분야를 뛰어넘으면서 한때는 의학을 했고, 한때는 공학을 했고, 한때는 또 바이오를 했고, 한때는 또 강사의 길도 걸어봤고, 여러 가지 길이 하나의 신념인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제가 모든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렇게 도전을 뭐 9번씩 하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잘 못 찾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도전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쉽게 실증을 내고 다음 도전에 뛰어드신 건가요? 아,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편견에 크게 한번 걸린 적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에 입사를 할 때 제가 조금 면접이나 이런 거 볼 때 많은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게 딱 보면 되게 많은 도전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조직 생활 부적응한 것처럼 보일 수도 그렇죠. 있고 실증도 잘 낼 수도 있고 뭔가 방황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꿈꿔왔던 거는 이제 창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9번의 도전을 왜 했냐면은 이 창업이라는 걸 하기가 몹시 두려웠고, 그리고 창업이라는 걸 하고 싶은데 뭔가 사회적 눈높이를 내가 못 맞춘 것 같고, 뭔가 외부에서 보이는 그런 준비된 사항들이 안 되었다라는 그런 약간 공포감에 제가 많은 도전을 하면서 스스로 좀 내공을 더 쌓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좀 하게 된 것이고요. 그 8번째 도전에서 제가 이제는 정말 해야겠다라는 인생의 이벤트를 겪으면서 이제 이 창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9번의 도전은 창업으로 가는 예행 연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은 창업을 하셨는데 그 8번째 도전이 지금 보니까 대장암에 또 걸리셔가지고 네. 그걸 극복하신 게 8번째 도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암이라는 게 참 무서운 병이잖아요. 네. 이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일단은 저는 좀 체력도 되게 강하고 제가 군대도 특공대를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공부도 잘하는데 체력까지 좀 안 되는데. 그리고 의대 재학 시절에 제가 철인 3종 경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제가 한 번도 건강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우연하게 건강검진 중에 직장암을 발견하고 저 큰 종양을 딱 보는 순간 일단 삶에 대하는 태도가 좀 많이 변하게 됐고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는 것에 대해 좀 솔직하게 하게 되었고, 오히려 저는 병에는 걸렸지만 그 당시에도 긍정적인 생각을 놓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뭔가 모르게 나는 꼭 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치료를 받다 보니까 또 저에게도 이런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암에 걸리셨을 때가 2019년이라고 네. 네. 2019년에 이제 퇴원하신 거네요. 9월에. 네, 2019년 6월에 6월에 제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때가 그 전까지가 이제 시젠에서 기술혁신팀장으로 일하시다가 이걸 발견하고 이제 그만두고 치료를 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창업이었다는 거를 깨달으면서 이제 하신 거고.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창업하신 게 그 전자기파를 이용한 칫솔 트로마츠 이걸 이제 만드신 거잖아요. 네. 이것 좀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마침 웬만하면 책을 가지고 이벤트 하는데 이 칫솔을 개발을 하셨다고. 근데 기술력이랄까 이 창의력이 뛰어나신 분 같아서 이거를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한 5분 정도 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한테 네. 선물로 드리려고. 좋습니다. 이게 판매가가 얼마입니까? 저희가 99,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 뭐 진동 칫솔, 저도 이제 진동 칫솔 네네. 쓰고 있는데 네네네. 그거하고 다른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전동 칫솔에 대해서 가장 불편한 점은 너무 강한 진동이라서 이가 조금 아프신 분도 굉장히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손도 많이 떨리고 불편한 게 있죠. 근데 저희 제품은 전혀 진동도 없고 소음도 없어서 이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고요. 물론 이가 좋은 분들에게도 효과가 뛰어나고 그래서 아무 자극이나 진동이나 소음 없이 동일하게 치아 건강을 잘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임상 연구를 했는데요. 저희 제품은 실제 잇몸에 있는 염증을 가라앉힌다는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료 효과가 있는 칫솔 그리고 조용하고 사용감이 좋은 칫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우리가 이제 댓글 이벤트도 하지만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병상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리시고 개발한 게 이 진동 칫솔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인생을 바꾼 9번째 도전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어떤 분인지는 이해를 했고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궁금한 것들을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하여튼 보면은 그 스스로 네. 자기 자신을 계속 증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책에서 하신단 말이죠. 네, 이유가 네. 왜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분야에서 보통 도전을 딱 하게 되면은 보통 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의 스토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텃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텃세를 극복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항상 생각했고요. 그것이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나를 스스로 증명해야지 되는 거지. 그것을 뭐 다른 식의 논리나 또는 뭐 설득의 토론 이런 것보다도 일단 실력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이렇게 도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실력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게 말은 쉽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했던 뭐 나름의 비법이라면 일단은 제가 조금 손해를 보면서 시작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리고 어떤 새로운 문제가 있을 때 저는 분석을 하는데 한 95% 정도를 쏟아붓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이런 솔루션은 분석은 5%, 실천을 95%로 생각을 하는 반면에 저는 분석하는데 훨씬 더 집중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해결책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분석을 하면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명확한 분석을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보이고 그것에 대해서 5% 힘만 집중적으로 가하면 해결하는 수 있던 길이 잘 보였습니다. 네. 일단 뭐 시젠에서도 기술팀장으로 계셨으니까 네. 거기서 이제 뭔가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또 네. 이런 뭐 지금 개발하신 네. 이런 진동 칫솔, 네. 진동 칫솔이 아니죠. 네. 전자파 칫솔, 네. 전자기파를 이용한 칫솔 이러한 것들을 개발해내실 때, 연구하실 때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예, 네. 어떤 과정으로 이러한 결과 시젠에서도 뭐 시젠 혁신사인가 뭐 예. 상도 타셨고 하는 거 공적상 보면은 받았습니다. 공적상 네. 분명히 실적이 크셨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의 핵심적인 생각은 그건 것 같아요. 일단 통상적으로 단계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길을 가기 위해서 1단계는 이걸 하고 2단계는 이걸 하고 단계적 사고를 합니다. 근데 저는 단계적 사고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면 결국 N단계까지 가는 것이고 그 꿈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표의 타겟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제가 시젠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제가 처음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제가 소개를 했을 때 다들 끝부분에서는 이거 하는데 2년, 3년 걸린다라고 이제 다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방법은 왜 2년, 3년이 되는지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핵심 컴포넌트는 뭔가 동등하다라는 비교 결과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동등하다는 걸 얻는 것을 저는 바로 진격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즉 최종 목표를 바로 해결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안정을 추구하는 단계에서는 1단계, 2단계를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동등성 평가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여러 분야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슈가 터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동등성 평가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단계별로 뭐 이번에 우리 그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도 정말 빨리 나온 거잖아요. 네네네. 원래 절차대로 하면 뭐 15년, 20년 걸린다 네, 이러는데 네, 네, 네. 지금 뭐 1년 만에 나왔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절차상에 확 변화가 있었겠죠. 네네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결론, 문제 해결을 위한 결론을 잡기 위해서는 네.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상당한 시간과 고통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걸 확 바꿀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빠르게. 네네네.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핵심된 문제가 뭐냐를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저희가 저희 칫솔을 만들 때도 저는 치과 의사도 아니고 뭐 그쪽으로 일해본 적은 없지만 저희가 칫솔을 새로 만든다고 했을 때 그리고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아까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가장 큰 허들이 뭔가를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치과 선생님. 치과 선생님이 설득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중증 치과 환자들이 우리 제품을 좋아해야 한다라는 그런 목표를 잡았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창업하고 3개월 만에 시제품을 만들어서 초기 시제품 50개를 만들어서 전부 다 치과 선생님들 다 드렸고요. 물론 거기서 여러 가지 질타도 받고 했지만 저희 기술적 가능성을 먼저 확인을 1개월 만에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저희가 중증 환자들 대상으로 간 임상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희 효과가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 이제 부드럽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고요. 즉 정확한 허들이 뭔지를 아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그 허들을 알고 나면 사실은 길은 되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빨리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핵심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만 찾으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거꾸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그 의사가 되실 뻔했는데 공학도로 전환을 하시면서 이제 지금은 발명가라고 스스로 이제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살면서 성공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성공보다는 성장이 더 중요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돌아보면은 되게 즐거웠던 시간을 다 모아 보면은 굉장히 짧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의대 합격했던 시절, 군대를 전역하던 시절, 병원에서 나온 즐거웠던 시간을 모아보면 되게 짧지만 그 즐거웠던 시간을 가기 위한 과정이 훨씬 더 많거든요. 역시 90% 이상의 시간인데 그러면 우리가 10%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모든 90%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것이 성장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성공은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제 신념이고요. 그래서 저는 성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결과보다 네.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냐. 네. 그걸 이뤄나가는.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공허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결론이 나와야지. 네. 좋은 결과가 있어야지 그 앞단이 사는 거지. 네, 네, 그게 네. 없으면은 네. 그러려면은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네. 어떻게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또 자세가 유연성입니다. 예, 성장을 해 나가지만 그 성공이라는 타겟을 가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갈 때도 있고 때로 이렇게 갈 때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좀 열려 있어서 그런 성공이란 타겟을 가는 과정에 내가 성장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잘못된 길을 갔다고 싶을 때는 과감하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좀 유연함, 좀 고집을 좀 버려야 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하다 보면은 이제 아무리 좋은 계획과 의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일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참 많은 실패, 좌절이 기다리고 있는데 맞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도 그랬겠죠. 네, 엄청난 실패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또 역시 또 앞서 말씀드린 거랑 또 비슷한데요. 저는 좀 과거 지향적이기보다는 미래 지향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아주 큰 성공을 했더라도 성공을 하는 순간 그것은 과거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미래를 항상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그리고 내일 할 일을 오늘은 왜 못했을까? 오늘 할 일을 왜 어제는 못했을까를 이제 계속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 나침반이 성공으로 쫙 가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조금 힘들더라도 훨씬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미루는 거를 되게 안 좋은 습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아,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예. 아니면 안 돼요.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지. 아닙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순간 모든 게 해결이 돼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각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더 나아가서 어제는 왜 못했을까? 오히려 반성을 한다. 네, 어제는 왜 못했고 오늘은 왜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오늘 못했으면 내일은 오늘이랑 내일이랑 똑같을 텐데 왜 또 내일은 또 왜 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러한 뭔가 도전, 뭐 9번의 도전 이야기 하셨고, 그거는 뭐 또 생명이 걸린 어떤 네. 그 건강상의 어떤 문제, 그런 도전도 하셨는데, 어쨌건 이런 도전을 한다는 데는 항상 따르는 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네. 극복해 나가셨는지, 책에서는 에너지를 두려움에 뺏기면 안 된다. 뭐 네. 이런 얘기도 하시긴 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는 가장 역시 근본적인 문제를 또 생각을 해보면요.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내 마음속에 뭔가 아쉬운 점이 있었고, 뭔가 정직하지 않고 거짓스러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 잘 보이기 위해서 사회적인 규범에 맞추기 위해서 갔던 것이 주로 실패의 시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그동안에 많은 도전을 하면서 제가 또 많은 또 네트워크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일을 하거나 이거 할 때는 항상 실패를 염두에서 제가 떳떳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좀 솔직하게 나의 약점이 무엇이고 강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솔직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저에게 뭐 질타를 하거나 또는 코멘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오픈마인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구나 실패를 할 수 있지만 솔직하지 않은 사람은 그 실패가 너무 크게 와닿고요. 솔직한 사람은 솔직한 마음을 가진다면 이 실패가 정말 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태도만 있으면 뭐 실패는 언제나 말하는 그런 성공의 약이다. 네, 그런 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건 그런 각오를 갖고 있어도 일이 잘 될 때는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네. 생각대로 안 풀리거나 네. 어떤 어려운 갑작스러운 어떤 돌발 문제들이 터지거나 네, 이랬을 네. 때는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네. 이거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네. 이 일이 잘 될까? 네.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노력 같은 게 있나요? 일단 어떤 어려운 점이 오거나 되게 위기 포인트가 오면 제가 딱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오늘 하루만 슬퍼하자 라는 말을 계속 되뇌이고요. 그렇게 해도 잘 극복이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선배님들을 좀 찾아갑니다. 예, 뭐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들 찾아가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돌파할 이런 훌륭한 또 멘토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마 저분이 저런 얘기를 해주실까 하던 것이 긍정적으로 되게 돌아온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의대를 그만두던 그 시점, 23살 어린 나이에 학교를 그만둘까 말까를 최종적으로 고민하던 그 시점에 마지막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냐. 의대 교수님한테 물어봐야겠다. 그 교수님 찾아갔는데 그 교수님이 저보고 너의 꿈을 도전해봐라. 이런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그 꿈을 더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하루만 고민을 하자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이고 다음날은 멘토가 누구일까를 봐서 한번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의외로 솔루션이 빨리 찾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뭐 의대 본과 네. 1학년이었으면 그래도 몇 년간 공부를 네.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포기하고 새롭게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거 엄청난 도전이잖아요. 그것도 네. 두렵기도 하고. 네, 그렇죠. 또 그 직장을 잘 다니다가 네. 그 질병 때문에 네. 또 그렇게 이제 정말 건강과 네. 그 싸우는 네. 그 건강과 싸우는 게 아니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예. 노력하는 이 과정도 정말 힘들고 외로웠을 것 같고요. 네. 새로 창업한다는 것도 사실 되게 힘든 거죠. 기술을 개발해서 네. 이 모든 과정이 참 힘들 것 같은데 더군다나 제로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럴 때 가장 도움이 되거나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렇게 할 때 흔히 하는 말이 외롭다는 말이 들죠. 예. 그 외로움을 극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나의 외로움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제일 중요하죠. 예, 가족이 그리고 저가 이런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도전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은 저희 부모님과 우리 가족들이 저를 정말 진짜 100% 100% 저를 이제 믿어주는 그 믿음이 굉장히 큰 힘이 됐고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분들은 분명히 나를 지지해 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사실은 이런 많은 두려움을 극복하면서도 이런 도전할 수 있었던 게 같아요. 근데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은사님이 될 수도 있고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좋은 또 보스를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의 인연을 되게 좀 잘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스스로 뭔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을 스스로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예.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예, 남이 어떻게 해결해 주는 건 한계가 있고요. 남이 해주는 건 내 옷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비슷하게 같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 한탄하면서 서로 다운되잖아요. 네, 또 그러면서 또 이제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에너지를 얻을 수도. 네, 하여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진짜 필요하다. 예,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것 또한 나가기 나름이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성공. 그 성공은 아주 외롭고 처절한 과정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아주 너절한 그 일들을 해내야만 한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요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봐 주실래요?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의대도 다니고 공대도 다니고 유학도 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러죠. 그 각각의 트랜지션마다 저는 아주 좀 혹독한 시련을 사실은 좀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대에서 공대로 진학하기 수능을 다시 봤는데 근데 제 나이가 23살이었고요. 23살에 이제 입시를 앞두고 내일이 수능이었어요. 내일이 수능이었는데 그 전날 이제 10시에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실패할 것 같은 생각이 90% 들었거든요. 그러면 되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의대로 다시 복학을 해야 되는 거고 선배, 후배님들 앞에서 약간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몇 시까지 잠을 못 잤냐면 새벽 4시 반까지. 4시 반까지 잠을 못 잤어요. 못 자서 저는 그때 나는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으로 저희 부모님 앞에서 누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절대 그냥 가는 대로 가야 되는구나라고 좌절을 했는데 다 포기하고 1시간 딱 잠을 잤던 것 같아요. 예, 잠을 잤는데 근데 잠을 자서 시험장을 다음날 8시에 딱 이제 언어 영역을 보려고 딱 앉고 나니까 그때 이제 뭔가 모르게 이게 꼭 해내야겠다라는 에너지가 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가 나오는 거는 너무 미화된 얘기고 근데 그 과정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학도 사실은 저는 서울대학교를 제가 우등조기 졸업을 했지만 사실은 1년을 재수해서 제가 유학을 갔거든요. 그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이제 경기가 어려워져서 미국 주립대가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가면서 장학금 없이 이제 가야 되는 상황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학원 강사 1년 하게 되었습니다. 학원 강사 1년인데 생각해 보시면 제가 명문대를 이렇게 조기 졸업할 정도로 학교에서 날리던 사람이었는데 학원 강사를 하는 시즌은 어떠냐면 남들이 퇴근할 때 일을 하고 남들이 휴일에 쉴 때 저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1년을 하면서 굉장히 비주류가 되었고 제 마음속으로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이 일을 언제 그만둘 수 있을까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거를 버텼던 거는 이거를 지나가야 내가 정말 꿈꾸는 유학을 갈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하면서 버텼던 거고 그래서 아주 겉으로만 보면 명문대 나와서 미국 유학 갔으니까 좋겠지 이런 생각했는데 그 과정 하나하나 그리고 대기업을 가던 그리고 시즌에서 퇴직할 때도 제가 정말 암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회사를 이제 바로 사표를 내는 그런 과정에서도 사실은 제 마음은 엄청 힘들었죠. 예. 그렇죠. 잘 나가다가. 예, 소위 말해서 그렇습니다. 예, 잘 나가던 사람이 저는 해마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나올 때도 공부 잘하던 김영욱이 학원 강사인데 이런 사회적인 그런
그런 거에 좀 많이 힘들었고요. 많이 힘들었지만 오로지 저는 이제 제가 해야 되는 다음 목표만 생각하고 이겨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셔서 좋은 커리어를 쌓고 또 실력을 쌓으셨는데 창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예. 대다수 한 3% 성공하나요? 아닌데 0.1%라고 하던데요. 예. 한국은 아마 더 힘들 거예요. 예. 그러한 도전을 하게 된 이게 참 힘들거든요, 사실. 네. 저도 뭐 창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으니까 네, 네. 그걸 좀 이해를 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지금 몇 년 됐죠? 저는 이제 만 2년 만 2년? 지났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내 차라리 그냥 의사로서 편안하게 월급 받으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 생각은 사실 유학 때 좀 많이 했고요. 유학 유학생활 때? 너무 힘들어서.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냐면, 그러니까 지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그 힘든 과정이 아니냐라는 게 저를 창업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창업을 못했던 겁니다. 그렇지, 힘드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40도 넘어가고 나이가 많은데 남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나는 지금 뭐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그게 저에게 큰 벽이었고요. 이 벽을 한 방에 무너뜨린 게 아이러니하게 대장암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진단받고 첫 수술 딱 받고 나는 순간 나는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저의 일종의 버킷리스트였던 거죠.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안정적일 때 창업을 해봐야겠다. 왜냐면 실패하기 싫으니까. 그런 마음에 안일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보니까 그렇게 미뤘던 게 너무 아쉬운 거죠. 아쉽고 이렇게 죽으면 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생각에 제가 병원에서부터 사업계획서를 쓰기 시작했고 그런 각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물론 남들이 가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똑같이 겪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데스밸리도 지났고 이런 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안정하지 못하고요. 아직도 도전의 길을 있지만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그 벽을 넘으면서 좀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오히려 창업을 하면서 좀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더 행복합니다. 네. 네. 예. 하여튼 뭐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또 행복을 느끼는 거니까요. 예. 혹시 주식 투자하세요? 예전에 좀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경제 채널이다 보니까 네, 네. 우리가 이제 그 투자를 할 때 그 CEO를 봐라. 그 CEO가 얼마나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고 네. 또 얼마나 도덕적이고 네.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이러저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 하는데 하여튼 지금 트로마츠 제품 네. 이름이 트로마츠죠. 네, 네, 네. 트로마츠 이 제품으로 계속 성장하시고 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우리가 또 네. 그 뭐 상장을 하시든 상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네. 예, 그때 이 기업으로 좋은 그 투자의 대상으로 네.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저도 그런 시일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 초반에 드린 것처럼 방송 보시면서 그 댓글로 내가 왜 이 칫솔이 필요한지 칫솔이 필요한지는 너무 좀 쉽고 나도 뭔가 지금 어려운 환경이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해 보겠다라는 네. 그런 분들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제로에서 항상 계속 시작하시면서도 성공하셨던 분의 이야기니까 한번 희망과 용기를 한번 이 경험을 통해서 가지시면서 댓글을 좀 적어주시면 그런 분들 5분들 치아 건강을 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치아 건강.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